세금 이렇게 올리는데 네.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게 맞냐? 네. 거기에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주고 싶으세요? 현 시점에 맞는 트렌드만 쫓아서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라는 한번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자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투자를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세무사. 네, 요즘 제가 이렇게 저의 시그니처 같은 거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잘 와닿을 것 같아서 스마트라고 제가 요즘에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셨는데 이 바닥에서는 워낙 또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유명하신 분이셔서 반갑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형식적인 얘기는 너무 안 할 거고요. 네. 일단 2026년 부동산 시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투자자이자 또 세무사로 보실 때 네. 올해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내가 돈을 다 모아서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지만 추후 대출이 풀렸을 때까지를 생각을 하면 금리가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니 내가 과연 이걸 보유하면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고 나서 부동산도 한번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혹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의적인 측면.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5월 달이죠. 5월 초 조정지역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이제 1월 초에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만약에 중과하지 않을 거면 중과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발표를 하는데 그때 그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제 생각에서는 중과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도세 중과세율이라는 게 뭐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거의 전국이 조정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조정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게 되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기본세율의 20%, 2주택까지는, 3주택 같은 경우는 30% 추가 세율을 해가지고 과세하는 게 중과세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뭐 한 10억 정도 양도 차익을 받다라고 하면 양도세율이 한 4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과세율이 돼버리면 한 70% 정도가 나오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 세금만 정말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게 전 정권에서 5월 9일까지는 하지 말라라고 막아놨던 걸 그 다음에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 정권이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과를 할 것 같다라고 시나리오를 잡고 있는다는 거죠. 지금 서울이 조정지역이잖아요. 서울 플러스 경기 한 12개 정도. 거기에 있는 주택, 혹은 아파트죠. 아파트를 다주택자가 팔게 되면 내야 될 세금보다 20에서 30% 정도는 더 내야 될 시나리오가 아마 펼쳐질 것 같다. 소위 상급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잔금을 5월 9일까지 받아야 되니 지금 뭔가 물건을 내놓으려고 부동산에 내놨겠죠.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조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일 수 있다는 거죠. 세율이 정확히 몇 프로죠? 세율이 단계별 누진 세율인데 좀 뭐 복잡하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세율이 보통 1억 벌면 2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주택 이상이 되면 그렇죠. 네. 중과를 매긴다는 거죠. 중과를 더 매기겠다. 세율을 더 올리겠다. 중과가 돼요, 만약에? 돼요? 네. 그럼 돼요. 어떻게 되나요? 중과가 되면 매물이 잠기겠죠. 중과가 됐을 때 소위 말해서 중과되기 전에 팔 거라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5월 초까지 잔금을 받으려고 할 거고 그 물건들이 지금 막 조금 나오기 시작할 거고 만약 중과가 돼서 락이 걸려버린다면 매물은 더더욱 잠기겠죠.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매물은 돌아가시고 받은 상속주택 정도는 매물이 나오거나 뭐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매물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매물이 잠기겠죠. 우리 이거 전 정권에서 한번 해봤던 그런 경험이 좀 데자뷰처럼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되어집니다. 현 시점 기준으로 보면 그냥 제 생각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뭔가를 맞춘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하고 움직이는 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 5월에 일단 5월 양도세 달, 중과 유예 포인트가 하나 있고 네. 또 다른 뭐 세금 정책 관련 포인트가 있을까요, 올해?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거냐 또 있고요. 네. 그것보다 이제 이 말씀까지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뭐 주택을 한 10년 정도 보유했다라고 하면 내가 얻은 양도 차익의 맥스 한 80%까지 빼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정말 그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국가주택 같은 경우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 예를 들은 겁니다. 80% 정도 빼주는 걸 40%로 줄이겠다라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아마 시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또 세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책은 공급과 수요를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수요를 내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정책이다 보니 장기 보유 특별 공개도 좀 손을 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 금액대 기준이 얼마죠? 12억입니다. 12억이에요. 12억. 예. 그래서 12억까지는 뭐 세금이 아예 없지만 2년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뭐 15억, 20억. 다 12억 넘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장특공, 장특공을 노려야 돼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네. 그게 뭐 이제 10년 보유하면 거의 80%까지 80%까지 나오는데 거의 비과세 비슷하게 가는데 그렇죠. 그걸 지금 40%로 내리네 만에 네. 하는 12억이면은 네. 뭐 여기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뭐 예시를 뭘로 들 수 있을까요? 12억. 영등포에 있는 당산동 정도 12억, 신도림역 정도 12억, 그 다음에 흑석까지는 좀 못 갈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흑석 내에서도 신축이냐 구축이냐 좀 다르겠지만 마포 공덕 같은 경우도 신축 말고 약간 준신축, 한 네. 15년 차, 20년 차 같은 경우는 한 12억 정도. 그 다음에 뭐 노원구 쪽은 중계동이나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다 허들 이하로 내려올 것 같고, 강남 쪽은 좀 없을 것 같고, 뭐 간다면 분당 쪽은 그 안에 또 될 것 같다. 요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또 뭐 이제 뭐 거기 이제 12억 넘었어요. 뭐 이런 이런 댓글이 달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지금은 그 바운더리 정도가 네, 맞죠? 맞아요. 네, 네. 맞아요. 5월에 양도세 중과 유예냐 중과로 가냐는 부분 그리고 이제 종부세 관련 뭐 장특공 장특공 관련, 뭐 또 보유세 보유세 관련. 결국 다 이제 인상 얘기예요. 그렇죠. 인상 얘기입니다.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 네. 세금 이렇게 올리는데 네.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게 맞냐? 네. 거기에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주고 싶으세요? 부동산 투자가 맞다 틀리다는 다 개별적인 가치관에 들어 있겠지만, 그러면 투자를 항상 현 시점에 맞는 트렌드만 쫓아서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라는 한번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투자하는 기술은 내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투자도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테크닉도 가지고 있고 또는 뭐 코인을 하는 투자도 테크닉도 가지고 있다가 현황에 맞는 밸런싱을 찾아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부동산 투자할 때가 아니니까 저는 부동산 투자할 지식과 경험은 필요 없는 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소액이라도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계속 부동산 시장 대출 관련된 거시적인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니 내 스스로가 자산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는 거고요. 그래서 뭐 내가 주식을 전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같이 겸용해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다른 투자에 비해서 들어가는 허들이 좀 높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 1,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3,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뭐 5,000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랬을 때는 그 금액에 맞는 투자 테크닉을 좀 활용하는 게 어떨까? 경매라는 테크닉은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소액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6년 지금 부동산 사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언제든지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준비만 돼 있다면, 흔히 말해서 명의, 뭐 소득, 자금, 대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부동산을 사라고 합니다. 왜냐? 그 가격이 높냐 남냐에 대한 판단은 내 판단이지만 어차피 부동산이 오늘 사서 내일 팔 거 아니니까 좀 긴 텀으로 가져간다면 부동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게 맞지, 얼마에 샀냐 안 샀냐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금을 올릴 건데 더 벌어야죠. 방법이 없죠. 현실에 맞게 세금이 올라갈 건데, 그러면 내가 잘하는 본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급을 많이 받아서 그걸 투자에 활용하는 거죠. 그 본업으로 해서 1,000만 원을 더 벌었다면 이 이자를 레버리지 해가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200~300이 더 나오더라도 보유세를 버티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양도세율이 많이 나오고 양도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내가 번 돈 이상을 가져가진 않습니다. 내가 번 돈의 80%를 가져가기 때문에 속이 상할 뿐인 거지, 내가 번 돈의 이상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돌아와서 부동산을 플러스로만 판다면 저는 무조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